강의 재밌습니까? 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강 박수입니다. 내장 기능이 좋아진대요. 내장 기능이 좋아진다. 심장과 기관지가 좋아진대요. 심장과 기관지가 좋아진대요. 어깨가 풀어진대요. 어깨가 풀어지고. 그 다음에 정력과 방광이 좋아진대요. 정력과 방광이 좋아지고 허리가 시원해집니다. 허리 아주 시원해집니다. 바꿔서 마지막 내장 박수 도도도도도도도도 좋아. 아우 감사합니다. 여기 있어. 예. 배드민턴 하면 잘 뜁니다. 점심시간입니다. 다음은 샌드위치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참치, 햄, 계란, 야채, 여러 재료 섞은 샌드위치. 하나, 둘, 셋 하면 자기 거 먹을 거 외치세요. 하나, 둘, 셋. 네. 참치. 다섯 분. 피부를 신경 쓰신 분. 좋아요. 햄, 한 분. 좋아요. 근육을 신경 쓰시는 분. 계란, 여섯 분, 일곱 분. 원기를 신경 쓰는 분. 좋아요. 야채. 야채 좋아하시는군요. 건강을 신경 쓰는 분. 나머지 여러 재료 섞은 샌드위치. 꽤 많네요. 주는 대로 먹는 사람. 감사합니다. 욕조에서 물이 막 넘치고 있고 아기가 울고 있고 전화벨이 울리고 갑자기 비가 와서 빨래는 거둬야 되고 밖에서 누가 와서 문은 두드리고 먼저 할 일을 순서대로 제일 먼저 할 것 물, 아기, 전화, 빨래, 문 하나 둘 셋 하면 제일 먼저 할 것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물 세 분, 네 분. 돈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물이 넘치면 돈이잖아요. 아주 근검 절약형. 그 다음 아기를 돌본다. 아기 80% 가정에 초점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전화를 받는다. 한 명도 없어요. 친구. 이 친구. 그 다음에 빨래를 갖는다. 빨래는 배우자입니다. 배우자 한 명도 없어요. 그 다음에 문 열어준다. 이건 부모님이에요. 부모님도 한 명도 없어. 여기는 아주 가정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가정에 초점이 있어야 되죠. 하나만 더. 평상시 좋아하는 색을 골라보시면 붉은색, 갈색, 청색, 검은색, 오렌지색, 자기 마음에 드는 거 하나 둘 외쳐주세요.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예, 붉은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분. 감정 기복이 심하고 현실적인 형락주의자. 좋아요. 갈색 한 분, 두 분. 성실하고 꼼꼼. 그 다음은 이야기 안 함. 그 다음 청색 제일 많아요. 해보면 제일 많아요. 정신적인 면을 중시하는 내향형. 이분들이 좀 지나치면 머리 깎고 입산합니다. 그 다음에 검은색 한 분, 두 분. 예.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좋아요. 오렌지색. 오렌지 여기가 꽤 많네요. 오렌지 꽤 많아요. 바람기가 많고. 과학적인 근거는 없다. 여러분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게. 이것이 그런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교수가 와가지고요, 막 어려운 이야기, 막 이론적, 논리적, 막 분석적 그런 이야기 해봐요. 3분만 이야기하면 다 쓰러져 차. 그러니까 좀 교육은 재미있게 해야 돼요. 맞습니까? 네. 이런 게 제가 좀 갸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재미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도 좀 해온 거 생각하면 박수 한번 주셔야 돼요. 그러면 관계와 소통의 비결. 여러분, 소통이 먼저입니까? 관계가 먼저입니까? 예,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관계가 돼야 소통이 되고 소통이 돼야 관계가 되는 겁니다. 두 가지는 뭐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소통이 잘 돼야 됩니다. 50대 아저씨가 여러분 그 신호 위반 해가지고 속도 위반해가지고 걸려서 그 은행 가서 내는 걸 무슨 금이라고 합니까?
범칙금 내러 갔어요. 그랬더니 여기 있는 직원이 바로 이 창구로 갔더니 직원이 그럽니다. 선생님, 번호 뽑아주세요. 번호. 아니, 사람도 없는데 그냥 내면 안 되는가? 번호 뽑아오세요. 저희도 필요합니다. 번호. 아니, 사람들 금방 내면 안 된다고. 아니, 그래, 번호를 뽑아오셨다니까요. 성질 나가지고 문을 팍 닫고 나가버렸어요. 1시간 있다가 자동차 번호판 뽑아가지고 왔어요. 우스갯소리로 만든 거겠죠. 그런데 그만큼 소통이 돼야 일이 된다는 이야기죠. 소통이 돼야 무슨 일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소통이 안 되고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하고 이것하고 차이가 뭡니까? 이런 걸 보고 무슨 게임이라고 그러죠? 우리 초등학교 때 했었죠. 우리는 인간 탑쌓기. 지금은 안 하죠. 저희도 초등학교 때는 하지 않았습니까? 제일 5층 올라가지고 대한민국 만세 뭐 기억나시죠? 운동회 때 마지막에 했었습니다. 요즘은 위험해가지고 안 하지 않습니까? 예, 기마전도 하고. 와, 이거하고 차이가 여기는 얼굴이 멋있게 서 있고 여기는 무너지고 있죠. 그래 여기는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멋있는 작품을 만드는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걸 보고 시너지라고 그랬죠. 시너지. 이건 시너지입니다. 이건 뭐냐? 이건 시너지가 아니고 시너지. 이것도 시너지고 이것도 시너지는 시너지예요. 그런데 직장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무엇일까요? 직장에서 가장 무서운 병. 상사병. 상사병은 둘이 만나서 사랑하는 게 상사병. 가장 무서운 병. 스트레스. 예, 거의 95점 나왔습니다. 관계병. 예, 95점 나왔어요. 화병. 그것도 나왔어요. 알려드릴게요. 제일 무서운 병이 뭐냐면 직장암입니다. 이렇게 강의는 반전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강의가 재밌죠. 가장 무서운 병, 직장암. 그러면 나는 얼마나 소통을 잘 하는 사람인지 확인하겠습니다. 다 함께 왼주먹을 쥐시고, 왼주먹, 오른손 드시고. 하나, 둘, 셋 하면 오른손이 왼주먹 손가락 하나를 잡아서 펴는 겁니다. 어떤 손가락을 잡아서 펴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심리가 나타납니다.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5개 중에서 하나 잡았죠? 펴세요. 옆 사람 쳐다보세요. 뭘 폈는지 바꾸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네, 이제 아셨죠? 봤죠? 손 드세요. 엄지손가락 펴신 분 손 들어주세요. 엄지, 꽤 있어요. 엄지는 신뢰성이 있는 분들. 최고할 때 어떻게 해요? 최고할 때. 그 다음, 검지 손 드세요. 검지. 검지가 꽤 있네요. 곤란한데요, 이거. 다시 한 번. 검지. 검지의 특징은 머리 복잡하고 어디로 떠나고 싶으신 분. 골치 아플 때 어떻게 합니까? 이러잖아요. 검지로 골치 아플 때. 그 다음, 중지. 세 분. 중지. 두뇌가 명석하신 분들. 이게 침 놓을 때 이게 머리래요. 머리.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 새끼 5분, 6분. 새끼의 특징은 소통을 잘하는 분. 이게 뭐죠? 약속. 소통을 잘한다는 뜻이에요. 지난 기술 때 이게 뭐죠? 그랬더니 세컨드. 그 다음에 약지 1분, 2분. 선생님도 약지 3분, 4분. 약지. 이번에 약지가 꽤 많네요. 아니, 약지는 100명에 1명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4명 나왔잖아요. 약지의 특징은 뭐냐면 세상 어렵게 사는 사람이야. 제일 안 펴지는 게 이거예요. 맞죠? 그런데 이건 뭐냐? 아무나 필 수 있는 게 아니래요. 머리가 탁월하고 천재 같은 아인슈타인과 같은 천재적인 사람 바로 이 사람이래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게 세상 어렵게 살지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소통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소통을 잘했으면 좋겠다. 소통 마인드가 있는 분들이다 이 말이죠. 소통을 위한 마인드 중에서 따라합니다. 내어주기. Give and
하고 싶죠? 그런데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기부를 하면 된대요. 그러면 나한테 온답니다. 근데 기부 앤 테이크는 주고받는 거래라서 이건 거래지 관계가 아니래요. 기부 앤 테이크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기부 앤 기부를 하면 관계가 좋아지는데 언젠가는 그게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기부 앤 테이크보다는 기부 앤 기부할 때 관계는 다른 것과 다르게 기부 앤 테이크는 거래지만 기부 앤 기부는 관계다. 좋은 말이라서 제가 이분 책을 가져온 거예요. 따라합니다. 신뢰하기. 소통 마인드 중에서 신뢰하기. 신뢰하기. 배우자들 신뢰하죠? 답이 좀 적은데, 대답이 좀 적은데. 배우자님 신뢰하시죠? 네. 이게 뭐 하는 것 같습니까? 대화한다, 다툰다. 경험대로 말하게끔 돼 있어요.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좋은 세상 만들기라는 프로그램이 SBS 방송국에서 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예, 나신 분, 안 나신 분들은 나게 해드릴게요. 방송국에서 시골로 마을회관 앞으로 가요. 어르신들 모아놓고 할아버지한테 마이크 드리면 영상편지. 영식아, 나 SBC 나왔다. 동식인내는 한 달에 10만 원씩 붙여준다는데. 그 기억나시죠? 이 프로그램에 오프닝 게임이 있습니다. 서세원, 사회자가 서세원, 여자가 신은경. 사회자 서세원이 할아버지에게만 단어를 줘요. 그럼 할아버지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할머니가 맞추는 단어 맞추기 오프닝 게임. 서세원이 할아버지에게만 이런 단어를 줬어요. 천생연분.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아주 자신있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당신과 나 사이. 그러니까 할머니가 즉각 대답합니다. 왼수. 아니, 두자 말고 녹자. 평생 왼수.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왜? 할아버지가 젊어서 뭘 많이 피웠어요? 아니, 담배. 바람을 많이 피워가지고 할아버지를 신뢰할 수 없어요. 할아버지가 지금은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완전 깨지고 살아요, 할머니한테. 서로 신뢰하기. 나세요. 왼수처럼 살면 안 되고, 평생 왼수처럼 살면 안 되고, 천생연분. 시작. 천생연분. 이게 이제 신뢰관계죠. 그렇게 살 때 이제 소통이 잘 되겠죠. 천생연분.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해하기. 좋은 소통을 위한 마인드, 이해하기. 다 함께 깍지를 한번 껴볼까요? 깍지를 한번 껴. 깍지를 끼셨죠? 옆에 선생님 쳐다보세요. 나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 네, 손가락이. 오른손가락이 위로. 오른손 손가락이 위로 올라온 분 있고 왼손가락이 위로 올라온 분 있죠? 확인하겠습니다. 오른손이 올라온 분 손 들어보세요. 절반. 왼손이 올라온 분 손 들어보세요. 절반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분 있습니까? 이런 분? 이런 분 가끔 있어요. 따라합니다. 바꿔서 펴보세요. 바꿔서. 어떠세요? 어색해져? 따라합니다. 틀린 게 아니라 차이다. 이것을 인정하면 관계는 회복되고 살 수 있거든요. 틀리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죠. 이제 손 펴시고, 틀린 게 아니라 뭐라고요? 차이다. 차이를 인정할 때 우리는 틀린 것이 아니다. 차이를 인정할 때 함께 소통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선생님들, 이제 자녀들 결혼하면 며느리 들어오겠죠. 며느리하고 나하고 김치 담는 방법이 다르다고 해도 인정해 주셔야 돼요. 틀린 게 아니라 뭐라고요? 차이다. 차이를 인정하면 훨씬 더 마음이 편합니다. 그러면 완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차이를 인정해 주시면. 그 다음 이해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는가? 영어로 understand. 시작. understand. 아래에 서다. 이게 아래에 서다. 저 사람보다 내가 아래에 서는 게 이해거든요.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저 친구보다 아래에 서주면 이해가 된다는 거죠. 선생님들 지금 이제 50대 후반, 60대 초반 계신 선생님들, 지금 신입사원들, 20대 중반, 후반, 30년 차이 나지 않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게 많죠.
예. 걸리는데 말해주고 싶은 게 많죠. 근데 말을 해줄 수 없죠. 말해줬다가는 또 이상한 말이 또 퍼집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하고 아주 차이가 너무나 차이가 많아도 너무나 차이가 많습니다. 저는 지금 20살 학생들을 데리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60이 넘은 이 친구가 이 20살 친구들하고 같이 노는 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그 친구들하고 맞추기 위해서 제가 완전 내려갑니다. 완전 내려가요. 애들하고 같이 농담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같이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함께 공존할 수가 있습니다.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죠.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아내가 그럽니다. 여보 외로워요? 아내가 그럽니다. 여보 외로워요.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 대화를 하고 싶다. 하루 종일 말할 사람이 없었으니까 거의 한 80점 왔습니다. 여보 외로워요. 무슨 말일까요? 가방 사주세요. 거의 99점 왔습니다. 여보 외로워요. 99점 왔습니다. 99점 왔습니다. 여보 외로워요. 이게 무슨 말일까? 와인 한잔 하자. 와인 한잔 하자. 거기도 한 98점 되네요. 여보 외로워요. 무슨 말할까? 외식하자. 박수죠. 박수. 지금까지 14년 동안 처음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저 속뜻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하지 못하면 이제 그것도 못 알아듣냐고 이제 말을 돌려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보 외로워요? 그럼 외식합시다. 이러면 이제 해결된다는 건데요. 지난 기수 때 여보 외로워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 여러분처럼 막 이야기했는데 한 분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침대로 가자. 그분은 너무나 오버한 것 같고 외식합시다. 이런 뜻을 남자들이 이해할 수가 있냐고요. 여자의 그 용법이 막상 들어와서 하면은 이해하기가 참. 근데 저 말이 무슨 뜻인가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잖아요. 저 말이 무슨 뜻인가 생각을 해야 되겠지라고까지는 하는데 저게 무슨 뜻이지? 그 다음에 이제 진도가 안 나가죠. 선생님은 탁월한 거예요. 진짜 이거 처음 맞췄는데요. 제가 어디에 책에 나왔길래 제가 이걸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게 되지? 그러니까 말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죠. 못 찾겠어. 어떤 분은 외로워요. 미쳤냐? 집에 하루 종일 있으면서 외롭다니. 여보 외로워요. 미쳤나? 월급과다 갖다 주지. 돈 벌어다 주지. 뭐가 문제야. 그런데 이 의미를 알아차리는 게 소통이죠. 근데 이제 밑에 한번 깔고 이야기해버리면 이제 이해를 못하는 게 우리 같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소통을 위해서는 존중하기. 시작. 존중하기. 존중할 때는 그냥 소통이 자동적으로 되죠. 상사 소통, 존중, 부하 존경, 부하 존중. 서로 간에 존경, 존중할 때 소통이 그냥 되는 거죠. 이게 무슨 강아지죠? 복술 강아지. 다음 기수 때 써먹을게요. 복술 강아지. 말티즈. 저도 강아지를 키우지만 말티즈 키워보니까요. 저는 강아지 예쁜 줄 몰랐어요. 그런데 강아지 키우고 한 일주일 지나니까 강아지 집에 빨리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퇴근하고 가면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 없는데 얘만 나와가지고 주인님 잘 다녀오셨어요? 폴딱폴딱 뛰는데 그래서 얘가 사랑받을 짓을 해요. 우리나라는 키운 지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애완개를 집에서. 유럽에서는 많이 원래 키웠거든요. 유럽에서 먼저 키웠습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이 강아지를 껴안고 자요. 왜냐하면 거기는 우리는 온돌이지만 그게 없지 않습니까? 추우니까 이 친구가 사람보다 체온이
이게 38.5도예요. 사람은 36.5도고 2도가 높으니까 끼안으면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끼안고 자는데 유럽에서 한 왕이 강아지를 키우는데 이 강아지가 고장이 났어요.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기만 하지 도리도리를 못해요. 고장이 났습니다. 끄덕끄덕거리기만 하지 뭘 못한다고요? 도리를 못해요. 그래서 전국에 지방을 써붙였습니다. 우리 강아지를 도리도리 시킬 수 있는 사람에는 큰 상금을 내리겠다. 아무리 애견 훈련사들이 다 와서 해도 도리도리를 못 시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와가지고 왕이시여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신이나 자신 있습니다. 못하면 제 목을 치십시오. 오라 목까지 늘었다고 못하면 천의 목을 칠 거네. 해보게 저한테 주시죠. 받았어요. 테이블 위에다 올려놨어요. 강아지 뺨때기를 그냥 팍 왕 뒤로 숨었어요. 이게 고친 건가? 아닙니다. 저한테 다시 주시죠. 받았어요. 테이블 위에다 올려놨어요. 딱 한마디 했어요. 너 또 맞을래? 아니요. 그래서 도리도리를 했답니다. 무서워서 순종한 거예요. 무서워서. 주인이 사랑스러워서 존경해서 순종한 게 아니고 무서워서 순종합니다. 그런데 또 얼마 지나서 또 고장이 났어요. 또 고장이 났어요. 도리도리만 하지 이제 뭘 못해요? 끄덕끄덕을 못해요. 도리도리만 하지 끄덕끄덕을 못해요. 답답해가지고 전국에 왕이 또 지방을 써붙였어요. 우리 강아지를 끄덕끄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큰 상금을 내리겠다. 아무리 애견 훈련사들이 다 와서 해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쳐가지고 도리도리 시킨 사람 있죠. 이 사람이 가지고 왕이시여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못하면 제 목을 치십시오. 어라 목까지 내놨다고 못하면 전에 목을 칠 거네. 해보게 저한테 주시죠. 받았어요.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요. 너 나 알지? 여러분 1년 웃을 거 다 웃습니다. 무서워서 순종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주인을 존경해서 순종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 건 폭력이지 대화가 아닙니다. 존중과 존경이 있을 때, 존중할 때 서로 소통이 잘 되겠죠. 존중할 때 소통된다. 시작. 존중할 때 소통된다. 이분이 누구죠? 가수죠, 가수. 생각나는 노래가 있다면? 가는 세월. 세월이 지나 이분 와이프 생일이 60세 생일 때 제가 방송국에서 직접 들었습니다. 라디오를 켜고 가는데 이분이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말씀 하시느냐. 오늘 내 와이프 생일인데 생일 선물도 챙기지 못하고 와서 제가 지금 와이프에게 생일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그 생일 선물이 무엇인데요? 옆에 있는 MC가 물어보니까 와이프에게 줄 생일 선물은 내가 하늘이 부르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와이프에게 나이가 60 될 동안에 내 가수한다고 하면서 생일 한 번도 선물 한 번 챙겨준 적이 없다고 하면서 미안하다고 고백을 하면서 하늘이 부르는 그날까지 내가 와이프에게 준 생일 선물은 당신에게 존댓말을 쓰겠습니다. 이거였어요. 제가 직접 들어서 지금도 잊지를 못하겠습니다. 제가 그 순간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구나. 와이프한테 나도 지금부터 존댓말을 써야 되겠다. 저도 그때부터 존댓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한 존댓말 말고 밥 먹었어요? 싸울 때는 완벽한 존댓말. 왜 그러셨나이까? 부부싸움 할 때는 완벽한 존댓말. 그러면서 존댓말을 제가 쓰게 되었죠. 이분한테 제가 배운 겁니다. 와이프를 존대하는 것. 이거보다 특별히 옆에 있으면서 할 수 있는, 내가 내 와이프를 챙겨주지 않으면 누가 내 와이프를 챙겨줍니까? 다른 남자가 챙겨주면 곤란해요. 다른 남자가 와가지고 내 와이프한테 막 이렇게 챙겨줘 보세요. 이거면 살 수 없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챙기지 않으면 누가 챙기겠나. 그런 마음 들면서 와이프에게 그래서 존중하게, 직장에서 바뀌어야 할 고정관념, 존중해주기. 특히 이제 선생님들 20대 중반 후반 청년들, 새로운 직원들 들어오시는데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합니다. 신세대 직장인 300명 설문조사, 직장이 바뀌어야 될 고정관념, 자체 입만 열면 반말을 하는 선배님들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바꿔달라 이 말이죠.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명령. 20대 지금 청년들은 무조건적인 명령하면 안 듣습니다. 왜냐? 이유를 근거를 대주고 설명해야 됩니다. 이건
당신 일이니까 이건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일을 합니다. 이거 해. 그러면 이제 무조건적인 명령이 되니까. 세 번째는 상급자가 하급자를 지배하는 경향. 요즘은 옛날에 저희들 신입사원일 때는 이게 당연했어요. 이게 진리였어요. 맞죠? 그런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완전 바뀌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섬겨야 돼요. 섬겨야 돼. 신입사원 우리가 챙겨줘야 되고 섬겨야 되고 쉽지 않는 일이 직장생활. 입만 열면 반말하니까 군대가 생각나가지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자들이 싫어하는 이야기 첫째 군대예요. 그 다음 싫어하는 이야기 축구예요. 진짜 싫어하는 이야기 군대에서 축구하는 이야기. 그보다 더 싫어하는 이야기가 있대. 모르세요? 시댁 식구가 군대에서 축구하는 이야기. 더 싫어한다. 논산훈련소. 제가 29년대 출신인데요. 논산훈련소 처음에 3,000명이 들어왔어요. 사병들이. 장교가 나와가지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과 국가를 위하여 충성하게 여야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게 들어온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존경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군대 용어는 모든 말의 끝을 다와 까를 씁니다. 사회에 쓰는 모든 말을 바꿔서 군대 용어로 바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대 용어의 모든 말의 끝은 다와 까를 씁니다. 알았습니까? 모든 사병들이 알았습니다. 한 놈이 알았다. 야 임마 그때는 알았습니다. 다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 녀석이 한다는 소리가 알았다니까.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만든 단어겠죠. 그래서 고정관념, 입만 열면 반말보다는 존대를 해주는 게 서로 좋지 않을까 하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대화하기, 소통의 비결, 대화하기. 여러분, 대화가 뭐죠? 대화, 주고받는 이야기. 지난번 기수 때 대화가 뭐죠? 그래, 한 분이 대놓고 화내는 것이요. 대화하라고 그랬더니 대놓고 화내면 안 되죠. 말을 통해 다른 사람과 정보를 교환하는 거죠. 대화가 안 되면 소통이 돼야 되는데 안 되면 불통이 되죠. 불통이 안 되면 먹통되고 먹통이 안 되면 복통 터지고 복통이 안 되면 깡통을 쳐야끔 되죠. 그러니까 대화가 중요합니다. 소통이 중요하다는 거죠. 소통의 비결 대화하기 첫 번째. 두 번째는 잘 듣기. 공경경 들을 청. 이 청자가요 아주 한문에 귀한 진리가 들어있어요. 첫째 이게 뭡니까? 기죠. 기.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왕처럼 아니. 큰 기로. 그 다음에 그리고 10개죠. 10십자. 10개의 눈으로, 눈목자. 그 다음에 왕력 있네, 왕처럼, 그 다음에 이게,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의 마음심, 마음으로. 이렇게 듣는 게 경이랍니다, 경. 한문에 진리가 다 들어있어요. 이게 경청이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하면 이제 서로 간의 이야기를 저는 말하는 것보다 경청하기를 좋아합니다. 저 집에 가면 말을 안 해요. 와이프가 말해요. 네. 학교 가도 말을 안 해요, 별로. 학생들하고, 교수들하고 앉아있으면 듣기만 합니다, 대부분. 그래서 경청은 저는 잘하는 것 같아요. 말하는 것보다 경청은 잘하는 것 같아요. 줄탁동시. 시작. 줄탁동시. 벽암록에, 불경에 벽암록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나온 글귀가 너무나 좋아서 가져왔어요. 줄탁동시. 줄이 뭐냐면 21일 동안 결안을 품으면 이렇게 어미가 나오지 않습니까? 새끼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미가 21일 동안 품으면 21일째 되면 깨어나옵니다. 이렇게. 근데 깨어나오지 못한 녀석이 속에서 뚝뚝뚝뚝 할 줄이요, 이게. 나 좀 내어주세요. 뚝뚝뚝뚝 할 줄입니다. 그럼 어미가 이걸 듣고 경청입니다. 이걸 듣고 쪼울탁입니다. 쭉쭉쭉쭉. 이 새끼가 그러면 어미가 이걸 들어요. 경청하고 쪼울탁 듣고 쪼울탁 쪼아주면 동시에 새 생명이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경청은 생명이다. 시작. 경청은 생명이다. 이 새끼가 못 나와서 쪼고 있을 때 어미가 듣지 못하고 3시간 지나면 산소 공급 부족으로 죽는데요. 그러니까 경청은 생명인 거예요. 잘 들어주는 것. 남자가 잘 들어줍니까? 여자가 잘 들어줍니까? 집집마다 다릅니다. 집집마다 달라요.
저는 잘 들어주는 편. 경청하기. 먼저 듣고 행동해도 늦지 않습니다. 맞죠? 약국에서 약사가 약을 막 짓고 있는데, 고객이 한 명 들어왔어요. 약국 문을 딱 열고 고객이 들어와가지고, 약사님, 딸꾹질 3일간에요. 힘들어 미치겠어요. 딸꾹질 먹는 약 좀 주세요. 알았어요. 약사가 약을 짓고 있는데 고객이 밖을 쳐다보고 있어요. 눈치를 보면서 고객에게 그냥 뺨때기를 그냥 팍 치면서,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딸꾹질하는 사람 놀래키면 멈춘다. 딸꾹질하는 사람 놀래키면 멈춘다는데 이제 괜찮으세요? 그러더니 이 고객이 어이없는 표정으로 한다는 소리가, 나 말고 우리 집 마누라. 마지막까지 듣고 말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잘 들으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데요. 근데 경청하기, 시작. 경청하기. 남자와 여자의 대부분 남자는 결론부터 말하고 설명하는 경향이고 여자는 설명부터 하고 결론하는 것이 경향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결론부터 이야기해 주는 게 좋고 여자는 이제 설명을 먼저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결론을 말하는 게, 여자분들에게 설명을 자세히 해주는 게 중요해요. 여자분들이요, 남자하고 이야기할 때는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고 설명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 와이프의 언니를 뭐라고 그러죠? 처형. 어디 사냐면 저는 천안 처형은 대전에 살아요. 저 6시에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6시 10분. 걸어서 가도 10분입니다. 집에 들어갔더니 와이프가 처형하고 전화를 하고 있어요. 그 전부터 했겠죠? 전화를 하고 있어요. 7시가 됐는데도 안 끊어요. 그래서 그냥 눈치를 줬죠. 배고파, 빨리 끊어. 그랬더니 와이프가 언니하고 전화를 끊는 말이 기가 차. 언니, 결론은 만나서 이야기해. 경청하기. 그 다음에 이제 공감도 해주면 좋겠고, 공감. 대화할 때 공감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감하자. 시작. 공감하자. 그래야 함께 공존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공감해 주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맞장구 쳐주기. 시작. 맞장구 쳐주기. 그냥 아내가 이야기할 때 맞장구만 쳐주면 됩니다. 남편이 이야기할 때 따라만 해주면 됩니다. 나 서울 갔다 왔어. 따라만 해주면 됩니다. 나 미용실 갔다 와서 따라만 해주면 됩니다. 얼마짜리야? 그러지 말고 따라만 해주면 됩니다. 나 부산 갔다 왔어요. 나 국장한테 혼나고 왔어요. 따라만 해주면 돼. 따라만 해주면 좋은 소통이 됩니다. 이게 공감하는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표현하기.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와야? 그래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것입니다. 이건 이제 진리죠. 진리. 그 다음 마지막 표현하기. 시작. 표현하기. 부부끼리 말을 표현하는데 말을 못하게 하는 것도 폭력입니다.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언어의 소통이고 자유인데 서로 간에 좀 마음을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진정한 부부, 배우자지 않겠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결혼했습니다. 결혼하지, 남편과 아내가. 결혼해가지고 첫날 남편이 아내가 각각 말을 타고 흰 백말을 타고 드레스를 입고 남자는 곤이 딱 한 다음에 초원을 말을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상상이 되죠? 왜 얘가 나와? 나가. 한참 가다 보니까 남편 말이 조금 건방져가지고 엉덩이를 딱 제끼는 바람에 남편이 떨어졌어요. 그래 남편이 얼마나 호인인지 말을 쓰다듬으면서 이번 한번 봐준다. 한 번 그러면서 딱 쓰다듬으면서 남편이 얼마나 호인인지 그러면서 이제 다시 출발했어요. 아내가 보니까 참 남편이 인격자야. 말을 그렇게 잘 다뤄요. 가다 보니까 이 말이 진짜 문제가 있나 봐요. 엉덩이를 딱 제끼는 바람에 남편이 두 번째 떨어졌어요. 그래도 남편이 얼마나 호인인지 말을 쓰다듬으면서 위로하면서 두 번 그러면서 막 이제 다시 또 갑니다. 세 번째 말이 또 엉덩이를 제끼는 바람에 남편이 떨어져 버렸어요. 이때 그냥 권총을 내가지고 빠방 쏴버렸어요.
와이프가 아니 생명한테 총으로 쏘서 죽이면 된다고 막 뭐라고 했더니 남편이 한마디 했어요. 한번 그 이후로 부부싸움을 안 했답니다. 이런 건 폭력이에요. 언어폭력. 부부 사이의 언어폭력. 나는 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금방 잘못하면 폭력이 될 수가 있죠. 표현하기. 표현하기에 남자는 시각적이고 여자는 청각적인 게 많습니다. 남자는 진짜 시각이 발달되어 있어요. 운전을 보면 저도 보면 나는 다 이렇게 쳐다보거든요. 와이프는 여기만 보고 가, 여기만. 그래서 남자는 시각적입니다. 보세요, 남자들. 저도 마찬가지인데 얼마나 시각적인. 운전하고 가면서 치마 입고 가는 여자들 다 쳐다봅니다, 이렇게. 다 쳐다봅니다. 여러분, 남편이 그러면 이때 와이프가 뭐라고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이때 와이프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뭘 봐! 그러면 안 됩니다. 아직 살아있군. 남자는 뭐라고요? 시각적. 이걸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남자는 시각적. 여자는, 제 와이프는 진짜 청각적인 게 전화를 받으면서도 내가 한 이야기를 들어요. 와이프가 전화를 하면서 내가 한 이야기를 들어요. 저는 전화하면서 와이프 하는 이야기 자체가 안 들려요. 남자는 그러니까 시각적, 여자는 청각적인 게 분명합니다. 그래, 여자분들하고 대화할 때 청각적인 것, 남자는 시각적인 것, 표현할 때 시각적으로 표현해 주시면 좋겠고,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고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표현해야 돼요, 표현.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제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와이프는 미스 코리아 출신입니다. 감동 좀 해주세요. 제 와이프는 미스 코리아 출신입니다. 사진을 가져와야 되는데. 사진을 보여줘야 되는데. 저 몇 번째입니까? 알려드릴게요. 김성령 아시죠? 네. 김성령의 5년 선배입니다. 네. 미스 코리아 뜻 아시죠? 네. 미스가 뭐예요? 미스는 영어로 아가씨. 코리아는 한국. 제 와이프는 미스 코리아입니다. 미스 코리아죠? 맞죠? 미스 코리아. 여기도 미스 코리아. 미스 코리아. 아가씨들 아닌데. 미스 코리아. 지금은 제 와이프가 자기가 진짜 미스 코리아인 줄 알아요. 계속 이야기해 주니까. 여러분, 내가 내 와이프한테 미스 코리아라고 하는 게 무슨 죄입니까? 아닙니다. 와이프 기분 좋잖아요. 그렇게 표현을 자연적으로, 자연스럽게, 간접적으로라도 표현하면 되게 기분 좋아합니다.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네, 사랑을 표현해 주시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지금까지 관계와 소통 재밌게 강의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